전국 방방곡곡 위대한 맛과 멋을 찾아서 전방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양입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날이 갈수록 포근함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들 봄나들이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푸른 봄바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다리에 요즘 돋는 쑥을 함께 넣어 푹 끓여내 봄향 가득한 도다리 쑥국 준비했으니 잠시 후 맛있을지도 해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대처 방법을 알려줄 월간 건강 예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전방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현장 속으로 이윤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특색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윤아입니다. 네, 윤아 씨 잘 지내셨어요? 이번엔 어딜 다녀오셨나요? 혹시 부산의 짭짜리 토마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짭짜리 토마토, 그 부산의 특산물이잖아요. 요즘에 마트나 시장 가면 많이 보이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열린 부산 대저 토마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은 그 토마토를 산지에서 직접 그렇게 맛보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싱싱하고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소금기를 머금은 낙동강 하류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게 정말 짭짤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즐겼던 축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저 토마토 그 축제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곳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체육공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온 이유는 대저 토마토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곳 대저 토마토 축제는 부산 강서구 대저 지역의 약간 대표적인 농산물인 이제 대저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 행사라고 하네요. 이렇게 앞에 보면 축제 일정하고 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축제 부스들이 있어서 일단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앞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행사장 안에 홍보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짜리, 짭자리, 짭짜리 이 세 개 다 짭짜리 토마토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 이름은 그냥 짭짜리만 그렇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짭짜리도 그렇고 짭잘이도 그렇고 그렇게 다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캐릭터처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길게 있나 했더니만 그래서 그 스파게티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줄을 다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받으면 좋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줄이 너무 길어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팍팍 들어가서 앞으로. 재영아. 빨리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받으신 분들 뒤쪽으로 나와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생태 탐험 걷기 대회 하러 지금 다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도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좋네요. 저는 이거 토마토라고 해서 5월달쯤 재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대저 토마토는 하우스 재배라 3월부터 재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축제도 이 3월 이맘때쯤 계속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하면 뒤에 모자라요. 뒤에 오시는 분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옆에 보면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토마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빨간색을 생각하는데 이제 대저 토마토는 초록색 저 녹빛이 도는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네, 오늘은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대저 토마토 축제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제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연인끼리 와도 좋고 친구끼리 와도 좋고, 이제 저는 특히나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이 함께 오시면 즐겁게 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산물에 관한 축제가 좀 많이 열려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좀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와, 축제가 대단하네요. 아니, 그 커다란 그 스파게티, 그거 뭐예요? 매년 그렇게 스파게티를 만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만드는 줄 몰랐는데 네. 거의 500인분? 500인분이 네. 어쩐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줄도 엄청 길어서 네. 사실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또 축제하면 또 그 스파게티가 유명하다고 그쵸. 해서 기다려서 먹었었는데, 확실히 집에서 네. 먹는 스파게티랑은 좀 네.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대량으로 해도 맛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직접 토마토가 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 거기 들어갔던 재료들이 거의 다 네. 대저동에서 나는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럼 축제에 가서 좀 건강하게 맛을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 부산의 대저 토마토 축제가 올해로 벌써 22회째를 맞았다고 하던데요. 네.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역사 깊은 지역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대한민국 부산 대저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짭짜리 토마토라서 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드시러 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알림 설정해놓고요. 놓치지 않고 그 축제 현장에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좀 마트 들러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꼭 한번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국의 제철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있을지도 시간입니다. 봄이 되면 꼭 먹어야 하는 별미죠. 맑은 국물 속에 봄향기 가득한 도다리 쑥국. 지금 바로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쑥향이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소녀같이 예. 드시네요. 아니 바로 이 맛이네. 와,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맛있다. 이게 맛도 있고 예. 건강하다니까 예. 많이 저장해두고 싶어요. 예쁠 나이도 지나치면 더 예쁘고 싶어가지고 저 많이 먹고 이제 한 내일 모레 출근하면 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학장님, 이 네. 도다리가 제가 아까 가게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이게 얇더라고요. 고기가 얇고 땅바닥에 붙어 있던데 이게 제가 그 광어하고 조금 헷갈려요. 근데 그 강어가 이제 붙어 있고 좀 키가 좀 큰 거는 비슷하게 제가 생겼죠? 볼 때는 강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컸고, 도다리는 좀 통통하면서 눈이 그 쌍꺼풀 해갖고 잘 못된 실패했는 그런. 뭐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떡해. 예쁘게 하려고 쌍꺼풀 했는데 조금 실패하면 눈이 두껍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거. 어떡해. 도다리 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다리 철도 지금 철이지만 이 새꼬시는 도다리가 작은 거 뼈가 이제 있는 대로 먹으려니까 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아, 요게요? 예.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예.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 이게 뼈구나. 뼈가 있으니까 오돌오돌하게 네, 이제 조금 고소해. 예. 와, 너무 맛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한 개 이래 하지 말고 푹 먹어야 맛있어요, 해는. 아, 국 이럴 때 네. 많이요? 네, 푹. 푹. 예. 맛있죠, 야들야들해. 이게 또 도다리도 쑥이 이 어린 쑥처럼 도다리도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야들야들하죠. 아, 얘도 어린. 해맛이. 그 작은 거니까 새꼬시가 되니까 야들야들해요. 와, 초장 없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 도다리 쑥국하고 이제 새꼬시를 하면서 올 1년은 건강, 올 1년은 건강을 봄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쭉 건강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고,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뭐 코로나니 뭐 네. 독감이니 아우, 사람들 맞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좀 먹고 면역력 증가하고 비타민 U가 또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느낌이 피부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쑥하고. 우리 학장님 이미 좋으신데. 네, 저희는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봄도다리와 쑥은 봄을 대표하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 뜨끈한 봄철 보양식 도다리 쑥국 한 그릇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리마다 활짝 핀 봄꽃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인데요. 특히 겨우내에 잠들어 있던 식물이 깨어나는 봄철,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봄바람 쐬기가 두려운 꽃가루 알레르기, 그 증상과 대처법, 건강예보에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 속에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들이 빠르게 겨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활짝 핀 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스레 마음이 설레는 계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봄날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예쁘기만 한 꽃이 누군가에게는 면역 반응 이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곤 한답니다. 그렇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갔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이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꽃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공기 중에 날리던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꽃가루를 이물질, 즉 항원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죠. 면역 글로불린은 비만세포와 결합하게 되고 꽃가루에 다시 노출됐을 때 비만세포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히스타민 등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꽃가루 알레르기, 대표적인 증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제 주로 꽃가루가 노출되는 부위, 그러니까 뭐 코나 인두, 후두,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눈 이런 부위에 과민 반응이 발생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코에서는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코에 가려움증 같은 증상들이,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는 이제 눈이 가렵고 충혈이 생기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그런 알러지성 결막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고 약간 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기침, 가래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 그런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기침,
증상이 꼭 감기와 비슷하죠. 만약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구별해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이 얼마나 빠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체크하기입니다. 감기는 점점 증상이 나타나고 약 2주가량 지속되지만 알레르기는 꽃가루와 같은 원인 물질과 접촉했을 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증상이 생기는 시기가 비슷한지 체크하기인데요. 매년 같은 계절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기보다 꽃가루 알레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유전적으로 타고난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요인은 가족력이 제일 크게 좌우할 수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자녀의 50%에서 그리고 부모 둘 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75%에서 알레르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그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반복적인 노출이 될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꽃가루나 아니면 어떤 식품, 어떤 대기 오염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흡연에 좀 노출이 됐을 경우에도 이런 알레르기가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사실 벚꽃과 개나리 그리고 철쭉과 같이 화려한 꽃들은 알레르기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삼나무 같은 수목류들인데요. 이러한 식물들이 내뿜는 꽃가루는 작고 가볍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멀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는 4월부터 많이 발생하는데요. 꽃가루의 농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 시간대에 가장 높고 비가 오면 꽃가루가 더 작은 입자로 분해돼 날리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환자들, 매년 봄마다 느껴지는 이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알러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그 원인을 회피하는 그 회피요법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요법입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코에 이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증상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이제 먹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류코트리엔제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단기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알레르기에 대한 그 원인을 치료하는 면역요법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그 알레르기 항원을 소량을 주사를 장기적으로 맞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복용하심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핵심 치료는 바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잘 닫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꽃가루가 묻은 겉옷과 신발 등을 깨끗이 털어줍니다. 한껏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피어나는 봄. 실내 환경 조절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꽃가루 알레르기로부터 내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의 건강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집 밖을 나서기 두려운 분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는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지역별로 분류해 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 전 확인하고 야외 활동 계획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따스한 봄 기운 만끽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